에스토니아를 떠나 다음으로 여행한 나라는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입니다. 에스토니아에 비해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에 머문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한 영상에 소개합니다. 우리는 흔히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통틀어 발트 3국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부르는 것을 싫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연환경은 비슷하지만 인문환경은 매우 다릅니다. 비록 영토는 작지만 세 나라 모두 다른 점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세 나라를 모두 합쳐도 국토 면적은 한반도보다 작습니다. 라트비아나 리투아니아도 남한 면적의 3분의 2 정도 크기입니다. 인구는 라트비아가 약 190만 명이고 리투아니아는 약 270만 명 정도입니다. 민족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종교도 차이가 많습니다. 언어도 라트비아는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는 리투아니아어를 사용합니다. 종교도 라트비아는 루터교가 주를 이루고요. 리투아니아는 천주교가 다수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24년 기준으로 라트비아가 24,000달러, 리투아니아가 28,000달러 정도입니다. 공통점이라면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나라 모두 KGB 박물관이 있습니다. 모두 1991년에 소련으로부터 독립했고 현재는 나토 회원국이면서 EU 회원국이고 모두 유로화를 사용합니다. 리가는 라트비아의 수도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고요. 인구는 약 60만 명으로 라트비아 인구의 30% 정도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 라트비아로 들어섰지만 자연환경은 전혀 다른 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에스토니아와 마찬가지로 산이 거의 없는 평야 지역에 숲과 농경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숲은 여전히 소나무와 자작나무가 무성합니다. 잠시 도로변 레스토랑에서 쉬어갑니다. 가는 길에 잠시 도로 옆 숲에서 라면도 끓여 먹으면서 리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리가에서 느끼는 라트비아의 느낌은 경제적으로는 아직 발전 과정에 있고요. 사회적 인프라는 에스토니아에 비해 많이 아쉽습니다. 건물들은 대체적으로 낡았고 도로 사정도 썩 좋지 않습니다. 발트 3국 중 에스토니아나 리투아니아에 비해 다소 부족한 듯합니다. 에어비앤비 숙소도 매우 오래된 건물이라서 겉보기에는 으시녀스러웠는데 그래도 에어컨은 모두 LG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네요. 시내의 메인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낡은 건물과 그 벽에는 많은 낙서와 그래피티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발트 3국 모든 나라에 있는 옛 소련의 KGB 박물관입니다. 이곳 리가 중앙시장에는 북유럽의 대표 어종인 연어와 고등어가 풍부하네요. 시장이 아주 매우 큽니다. 블랙 헤드하우스입니다. 리가시의 구시가지를 대표하는 건물 중 하나인데 14세기 중세시대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검은머리 길드가 사용한 건물이라서 블랙 헤드하우스라고 불립니다. 상인 조합이었던 길드 이름이 블랙 헤드였던 거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성 피터 성당의 전망대에 오르면 리가 시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발트 3국에서 가장 오래된 800년 역사의 이 중세 건물은 리가시 스카이라인의 중심입니다. 리가시에서는 이 성당보다 높은 건물은 짓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 건너편에 삼성의 로고와 간판이 있는 건물도 이 전망대 못지않게 높아 보입니다. 성당 바로 뒤편에는 브레멘 동물 음악대 동상이 있습니다. 브레멘은 독일인데 왜 라트비아의 리가에 브레멘 동물 음악대가 있는 걸까요? 동물들이 많이 늙어 보입니다. 아마 독일의 브레멘에서 이곳까지 오느라 지쳐 있는 걸까요? 독일 브레멘과 이곳 리가가 자매 결혼을 맺었답니다. 그 징표로 동물 음악대를 선물로 주었다네요. 아르누브 양식의 건물 뾰족한 지붕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바로 캣하우스입니다. 캣하우스는 길 건너에 위치한 대길드에 가입하려고 노력했지만 대길드는 이들의 길드 가입을 거절했습니다. 법정 싸움까지 갔는데 건물주였던 상인이 첨탑 위에 고양이를 반대쪽으로 돌려놓는다는 조건하에
대길드에 가입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보여요. 삼형제 건물입니다. 이 건물들의 건축 시기가 각각 15세기, 17세기, 18세기로 100여 년의 시차를 두고 지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건축 양식이 약간 차이가 있죠. 이 건물 앞에서는 늘 악사들의 버스킹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다니다 보면 스웨덴 문이라는 성문 모양의 문이 나타납니다. 이 라트비아 리가에 웬 스웨덴 문일까 궁금했는데 라트비아를 지배하던 폴란드와의 전쟁에서 스웨덴이 승리를 거두었고 1698년 스웨덴이 불침을 선언한 증표로 대포를 거꾸로 박아놓았답니다. 리가의 구시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 중 하나가 아르누보 양식의 건축물 거리입니다. 리가에는 현재 750개가 넘는 아르누보 양식 건축물이 있다고 하는데 아르누보, 즉 새로운 예술풍이라는 의미 정도 되겠죠. 건축 유행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나라의 신도시를 건설할 때 유행하는 건축물이 쭉 들어서는 것 같은 거겠죠. 아르누보가 뭔지는 몰라도 정확히 개념 정의는 하지 못하더라도 이 거리에 들어서면 아 이거 하고 느껴집니다. 기존의 뾰족뾰족한 고딕 양식이나 붉은 벽돌이 아닌 파스텔 톤의 색상과 꽃무늬와 같은 벽면 등이 보이면 아 이게 바로 아르누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트비아의 주요 여행지로는 리가 외에도 동북부에 있는 시골다와 체시스, 남부의 른달레 궁전과 바우스카, 북부에는 쿨디가, 벤츠필스, 라파에야, 리에파야, 카로스타 등의 볼만한 여행지가 있다고 하는데 늘 시간이 아쉽네요. 좀 더 긴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발트 3국의 세 번째 나라 리투아니아로 향합니다. 라트비아에서 국경을 지나 리투아니아로 들어가는 길에 들른 샤울레이에는 십자가 언덕이 있습니다. 말이 언덕이지 나지막한 둔덕입니다. 그곳에 엄청나게 많은 십자가에 놀랐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사연이 있었겠죠. 14세기부터 십자가가 있었다지만 이렇게 대량으로 세워진 것은 1831년에서 1863년 사이 소련 통치 시기에 천주교의 성질을 없애기 위해서 소련군이 낮에 불도저를 이용해서 십자가를 밀어버리면 밤에 리투아니아 사람들이 다시 세우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리투아니아의 명소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쪽으로 올라가 보면 단지 십자가의 언덕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루어진 숲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적힌 소망을 보니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사연과 소망을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리투아니아 여행에서는 수도인 빌뉴스와 트라카이를 방문했습니다. 빌뉴스는 리투아니아의 수도입니다. 리투아니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인구는 약 60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이 빌뉴스에 모여 삽니다. 수도 빌뉴스를 여행하기에 가장 먼저 찾아보면 좋을 곳은 바로 올드타운과 뉴타운 경계에 있는 게드미나스 언덕입니다. 이 언덕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걸어도 10분 이내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걸어서 올랐습니다. 빌뉴스에도 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곳에 오르면 빌뉴스 시내를 한눈에 거의 조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언덕 바로 아래 올드타운에 리투아니아의 주요 정부기관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드론을 띄워봤지만 금세 비행 금지 구역이라는 경고가 떴습니다. 이 언덕 주변에는 국립박물관, 대통령궁, 빌뉴스 대학교, 구시청사, 새벽의 문, KGB 박물관이 있고 맞은편 언덕에는 새 십자가도 보이는 등 주요 볼거리가 모두 모여 있습니다. 대통령궁과 빌뉴스 대학을 지나면 우리의 대학로 같은 골목이 나오는데 빌뉴스의 핫플레이스였습니다. 한때 2차 세계대전 때 핍박받던 유대인들의 게토 기념관도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오셨다면 빌뉴스에서 27km 정도 서쪽에 위치한 트라카이를 꼭 방문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빌뉴스에서 버스와 기차로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15세기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건축된 리투아니아의 통치자였던 대공이 거주했던 성입니다. 지금은 다리가 놓여 접근이 수월하지만 당시에는 호수의 수위가 2m 이상 높았기 때문에 이곳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호수 가운데 세워진 트라카이 성은 주변의 호수와 초록숲 가운데 오렌지빛 지붕이 잘 어우러져 매우 아름답습니다. 호수에서 배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나무다리를 건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성 안에는 역사 박물관도 있는데 700여 년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리투아니아의 여름철 별미인 살티바르시아이라는 전통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일종의 야채 스프입니다. 스프의 색깔이 아주 진한 핑크빛이라서 신기하기도 하지만 맛은 시원하고 야채의 신선한 맛이 여름철 음식으로 매우 좋았습니다. 발효시킨 우유에 비트, 오이, 파, 달걀 등을 스프에 넣고 삶은 감자와 함께 먹는데 리투아니아에 오시면 한번 꼭 드셔보세요. 제한된 일정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짧은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여행이었지만 좀 더 여유롭고 작은 나라 사람들이 역사와 문화, 자연을 느껴보시면 발트의 나라들 고유의 특성과 문화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엔 이번 여행의 마지막 여정이자 유럽 여행의 핵심이 모두 집중되어 있는 폴란드에서 뵙겠습니다.